한 주의 이슈를 살펴보는 수 읽는 남자 코너입니다. 오늘도 수를 읽어주실 정치 고수이시죠. 바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따라 더 멋있게 그렇습니까? 보이십니다. 분장 때문입니다. 분장 때문입니다. 다른 혹시 예. 화장품을 새로 바꾸신 건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정말 많은 이슈가 가득가득한 한 주입니다. 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은 이슈셨나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윤석열 이슈였죠. 윤석열이 들어 누워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뭐 오늘까지 제가 볼 때 오늘까지도 집행은 안 한다고 하던데 이제 김건희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쵸. 10시에.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워낙 조사할 게 많잖아요. 네, 5가지 맞습니다. 혐의로 이번에 지금 불렀다고 하던데 네네. 총 16가지가 있으니까 오늘 뭐 하루로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종호 대표가 지금 이제 구속이 돼서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걸로 본다고 하면 김건희도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저는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오늘 뭐 한 번 조사로 구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몇 번 더 불러서 아마 구속할 것 같고 제 생각에. 네네. 그리고 오늘 출두하는 장면이 어떤 모습일까 대단히 궁금해요. 네, 또 많은 휠체어 분들이. 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앞에 송영길 대표님이 설마 휠체어로 타겠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럴 최진봉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휠체어를 안 탈 탈 수도 수도 있다. 있다.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두 분 봅니다. 중에서 누가 맞는지 한번 오늘 지켜보시죠. 10시 이후에 제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신기가 좀 있으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방송 3법 중에 네네.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 주권정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꿈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도 KBS 사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방송법은 통과되는 게 맞죠.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여기서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뭐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KBS 이사를 추천하는 추천 단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당연히 통과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어제 통과된 건 이제 KBS만 적용이 되는 KBS하고 YTN 연합뉴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 법에 따르면 사실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국민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된다는 점 네. 이런 점도 긍정적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여야 구도가 네. KBS 이사회가 11명이었거든요. 네. 7대4 구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그렇죠. 사장으로 앉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네. 이제 고리를 끊어낸 거죠. 그건 뭐 잘한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들이 예전에 여야였다면 지금 이제 여야의 숫자는 40%로 줄였어요 전체. 네. 나머지 60%는 뭐 나중에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단체, 네. 그다음에 학계, 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직원 대표. 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논란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하면 시청자위원회라고 하면 시청자위원회는 네. 현 사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에서 누구를 뭐 추천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럼 박장범 사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시청자위원회를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는 학계라고 네, 얘기했는데 학계는 이제 언론학제가 이제 언론학자니까 네, 네, 언론학계 큰 학계가 3개 학계가 있는데 오.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이제 뭐 10년 이상 20년 정도 이제 학계 있었으니까 네, 2개 학계 정도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네,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 개 학회만 약간 진보적인데 3개 학회 그렇군요. 중에 이러다 보면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과연 누가 될지 이것도 이제 의문이고 그거 3개 학회가 합의를 해서 해야 돼요. 2명을 추천하는데 근데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언론은 표현의 자유 때문에라도 진보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수적이네요. 보수적이에요. 제가 이제 경험한 상 그렇고요. 네네. 그 학회 출신들이 또 뭐 보수 정부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장도 언론학자였어요 한번. 그랬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장 그 국민의힘 연구원 있잖아요. 네네. 거기 원장을
중앙대 언론학 교수가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보수 당연히 쪽 보수죠. 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도 잘 아시지만 대한변협이 과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물론 변협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단체가 대한변협이나 민변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이 과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반드시 올 건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표 해놨는데 직원 대표를 어떻게 뽑냐고요. 직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한 명인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3분의 1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직원 모두가 투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그리고 이제 직원들 중에도 KBS 내부 예를 들면 KBS만 보면 네. 모든 사람이 다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네.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는 노조도 심지어는 KBS에 보수적 노조도 있고 진보적 노조도 있는데 2개 노조가 아니, 보수적 노조도 있나요? 아니 KBS는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노조가. 엄청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노조하면 근데 되게 진보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MBC도 지금 그 보수적 노조가 있어요. MBC에도요? MBC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노조가 이게 윤석열의 언론 장악으로 이렇게 된 건가? 아니 전부터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정확히 생긴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네. 윤석열 때 더 강하게 활동을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노조라고 예를 들면 민주노총 산하의 네. 노조가 있고 네. 또 따로 노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조들이 과연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러면 이제 어느 노조가 추천할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노조의 교통 정리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게 통과되기 전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 주장을 안 받아들여요. 결국 통과를 워낙 잘 시켜버렸어요. 아시니까. 네, 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사나 아니면 사측에서 압력을 못 가하게 만드는 제도니까 좋은 거고 오. 사장 추천위에 만든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라는 거죠. 아. 1차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 게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100명이 사장 검증을 해요 후보들을. 네. 그중에 뭐 2배수나 3배수를 추천을 하면 네.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사회 구성에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뭐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보도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은 보도 책임자 보도국장은 네. 보도국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사장이 누구를 지명하면 네네. 이 사람이 임명하기 전에 보도국 직원들, 기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네네. 편성위원회 구성해서 제작 자율성을 높여주고, 자율성. 그러니까 편성위원회는 5대 5거든요. 네. 사측에서 5명, 노측에서 5명. 네. 그래서 요 10명이 모여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해서 문제가 네. 발생하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보도국장 임명할 때 임명 네네. 동의제를 반드시 노조로부터 받게 하는 것도 오. 긍정적이고 오. 근데 이건 잘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민주적으로 갔네요, 그거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마음대로 하려는 걸 막은 건 네, 긍정적인 그렇죠. 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이사 추천의 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어떠한 디테일에 네네. 문제가 있는지 긍정적인 게 있는지 분석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근데 그 많은 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한 것도 좀 눈길이 가요. 왜냐하면 방송법은 크게는 이제 방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잖아요. 그 중에 편성위원회나 아니면 사장 추천제 이런 부분은 모든 방송사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방송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방송법의 이사 관련해서는 KBS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2개 법안이 방송문화진흥회법하고 EBS법이요, 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개는 나중에 처리할 이번에 이제 상정만 해놓고 투표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휴가 기간이라 8월 21일인가 그때 아마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건데 네네네. 그래서 방문진법과 EBS법은 MBC와 EBS 이사 구성에 대해서 적시해 놓은 법이에요. 근데 네. 이건 아직 빠져 있고요. 그쵸. 방송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전반에 보도 관련된 부분, 네. 편성위원회 관련된 부분, 네. 사장 선임에 관련된 부분만 함께 적용을 받으니까 먼저 통과를 시킨 거죠. 아하. 근데 이 안에 KBS 이사 구성이 들어 있어요, 방송법에. 아. 그래서 KBS 것만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KBS 것만.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된 건 방송 전반의 편성위원회와 보도국 운영 관련된 네. 부분은 포함이 돼 있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BS 사장 KBS 문제가 사장. 방송법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통과가 됐고 방문진법. 왜냐하면 MBC는 네.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잖아요. 네, 네. 그 방송문화진흥회를 관장하는 법이 있어요. 방문진법이라고. 따로 있구나. 그 법을 바꿔야
이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수 바뀌게 돼요. 아. 근데 그것도 비슷해요. KBS하고 아. MBC도.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이라도 이 방문진법을 할 때는 이사 선임 문제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받을지는. 이 EBS도 방송을 그래. 보고 계시는 네. 저희 의원들이 네. 이거를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EBS도 EBS법도 이제 다음에 통과하거든요. 네. 방문진법. EBS 법 EBS는 또 중요하죠. 뭐가 돼 있냐면 이사가 교육 단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단체요? 네. 그럼 교육 단체 하면 지금까지 EBS에도 EBS 이사 추천 단위 중에 교육 단체 중에 누가 있냐면 교총이었어요. 교총. 아, 교총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네, 너무 심지어 잘 압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교총 회장이 자기가 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가지고 이사로. 셀프 추천까지.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서 교총 회장이 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 회장이 쌈박질하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어. 술 먹고 이사회 끝나고 쌈박질하고 안모 씨였는데 그 당시에 네. 교총 회장 아실 텐데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데다 추천하게 맡겨놓으면 문제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 추천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교육부는 교육부까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그 이사 추천 문제는 네. 이건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천 단위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논란이 많은 사안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죠. 우선 큰 틀에서 만들어놓고 디테일로 가려는 전략인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개정안을 또 내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되겠죠. 네, 제가 볼 맞습니다. 땐 그렇습니다.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저한테 연락을 안 해가지고 기다려 네,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그리고 네. 출연하고 계시는 그 의원님들 네. 꼭 최진봉 교수님 핵심 인사로 부르셔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본회의장에 또 참석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빵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신 그분이시죠. 네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안 와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냥 온 거예요. 자기 발로 스스로. 아 스스로 그냥 온 스스로 거예요? 온 거예요. 오라고 안 한 와도 것도 아니고. 되는데? 안 와도 돼요. 어머.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국회에서 자체로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정부 질의를 하거나 이러면 국무위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오지만 본인이 그냥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아, 앉아가지고.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하는 일도 없으니까 혼자 있잖아요. 요즘 방통위원회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일도 못 하고 회의도 못 하잖아요. 네. 그냥 출퇴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바람 쐬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4시간 지켰다. 그래서 이건- 필리버스터 하는 걸 듣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필리버스터 할 때 어제도 그 우원식 의장이 몇 번 경고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우, 대단했어요. 뭐 콩지 팥지 얘기하고 그렇죠. 뭐 현안도 관련 없는 거 없는 얘기하고. 사안들. 예. 그럼 그걸 듣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자기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제 어제 방송법 통과되면서 방통위법도 하나를 바꿨어요. 어떤 걸 뭐가 바꿨나요? 단어 하나를 바꿨는데 단어를. 원래는 이사를 선임하는 네. 기관이 방통위였어요. 아. 그래서 임명은 대통령, KBS 이사는 네네.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추천을 방통위가 하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임명 제청으로 바꿨어요. 추천을 임명 제청. 아하. 그러니까 추천 단위에서 추천해 오면 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임명 제청하고 네. 대통령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한다. 그거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을 제청하고. 임명 제청으로 바꿨죠. 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24시간 그걸 지켜보는 그 이진숙 이진숙. 위원장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국민의힘은요 참 대단합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말도 안 되게 진행하면서 이거를 방송 장악법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송 장악법이 되려면 어. 지금처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하면 만약에 여야의 이사 추천 몫이 7대4로 남아 있잖아요. KBS가.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7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4명 추천해요. 이사회에서 사장 뽑거든요. 지금은. 오. 사장 추천이나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후보들 받아가지고 면접하고. 그럼 7대4면 여당이 유리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사장 될 수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국민의힘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서 이게 무슨 뭐 방송 장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네, 네.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편성위원회하고 사장 추천위원회인데 네, 네.
편성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사장이 뭐 임명한 임원들이 가지고 지들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해버리면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노조가 들어가서 함께 논의도 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 8.15 때 그 기미가요 막 부르는 노래 그거 방송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편성할 때 나비 노조가 부인 말씀하시는 나비 거죠. 부인 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도록 편성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아하.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게 왜 방송 장악입니까? 방송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권이 어디로 가든 예전엔 정권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쵸. 뭐 A라는 정당에서 B라는 정당으로 넘어가면 또 사장이 그쪽 사람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계속 네, 반복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장악법은 절대로 아니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장도 맞지 않죠, 사실은. 방송에 오히려 그럼요.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까지 뭐 청구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게 언론 장악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건 KBS의 자유가 아니고요. 네.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 위에 뭐 국장이나 아니면 뭐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 가지고 취재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 취재 내용을 바꾸게 하는 이게 오갑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하게 만들게 만들어주는 게 방송의 자유예요. 언론의 네, 자유고. 맞습니다. 근데 KBS가 예를 들어 정권에 장악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정권에 장악돼 있는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방송을 운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내보내겠다 하면 그거 자체가 방송 장악이잖아요.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게 편성위원회 구성이고 사장 추천위원회예요. 사장을 그냥 하지 말고 국민 100명 선거인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중에 3명을 추천하면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상한 사람이나 구구적 성향 이런 사람들 뭐 조금만 파우치 이런 얘기하는 사람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지 어떻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실시간 채팅에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나왔어요. 무한 단련님이 결국은 파우치의 박장범, 빵진숙 모두 관계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라고 하네요. 네. 네. 왜냐하면 박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보면 3개월 이내에 네.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법에 붙이게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교체하고 그리고 사장을 새로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박장범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장범을 바꾸는 거고 이진숙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건 방통위 설치법을 바꿔야 돼요. 아. 이건 이제 방송법이기 때문에 네네. 방통위 설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설치법에 이제 위원에 대한 임명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교체를 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네. 국민들이 공영 방송의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네. 이 사람 100명으로 모집하거든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방송사 KBS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뭐 지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서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물론 이게 현장에서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자 중에 2배수 내지 3배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1차 걸러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반 국민들은 뭐 그 사람들이 보수인지 뭐 진보인지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하고 면접하고 프리젠테이션 듣고 적절한 사람 2배수나 3배수를 올리면 그다음 이사회가 결정하니까 국민들이 일단 1차적으로 걸르는 거죠. 이상한 사람 빼게 되고 그런 절차가 되는 거죠 결국. 네, 굉장히 유의미할 텐데 그런 국민들을 직접 뽑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노사편성위원회가 더 강력해진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처벌받게 돼 있어요. 사장이. 그러니까 사장이 누가 됐든 네. 그 사장이 임명되고 나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편성위원회는 매번 열리는 건 아니고요.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리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노측이든 사측이든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열게 돼 있고요. 네네.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사장은 처벌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가 예전에는 있긴 했지만 네. 무시하고 가도 별로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어요. 근데 뭐 네네.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 조항 없으니까. 이번에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위원회를 동수로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취재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예를 들면 보도국장인 거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왜 그걸 보도해 이거 바꿔 이럴 경우에 편성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논의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되돌려라. 그러면 어허. 받아들여야 돼요. 아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처벌받게 돼 있죠. 그게 처벌을 이제 받으니까. 노사 편성위원회가 강력해지는 요건이죠. 처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키지 처벌이 않으면 있어야. 처벌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강력해지는구나. 네. 또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KBS 이사수가 네. 기존에 11명이었습니다. 네. 15명으로 늘어나서 늘어났어요. 4명이 늘어났죠. 이게 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예요. 다양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추천하던 곳에서 다른 여러 추천 단위들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물론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런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여야가 하니까 그냥 몇 명 딱 정해 11명이었거든요. 그것도 MBC, KBS, EBS가 숫자가 달라요. 네. KBS는 11명, MBC는 9명, EBS도 9명 이랬거든요. 이걸 다 15명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고 추천 단위를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숫자를 좀 늘린 거니까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진 않지만 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숫자를 좀 늘렸고 그쵸.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사로 활동하게 만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아, 정말 좀 디테일하게 어떠한 좀 더 나아지는 뭐 기본적 헌법적 권리든 네. 인권이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참 그럼요. 안도감을 맞아요. 느낍니다. 이사만 빼고요. 제가 이사만 아까도 빼고. 그거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네. 또 어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시는 게 있죠. 바로 KBS 박장범 사장. 교체가 될까요? 교체되죠. 이 법에 따르면 교체가 돼야 돼요. 아, 어떻게?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들어 있어요. 아, 있습니까? 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이진숙 혼자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기 때문에 임명 제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하고. 네. 그러면 못한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에 추천을 했는데 14일이 지나도 임명을 안 하면 임명한 걸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아, 그건 이진숙을 좀 노렸다고 봐야 뭐 되나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방통위가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못 해요. 아하. 지금 현행법은. 그런데 물론 방통위 설치법에 하나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이걸 얘기하면 또 이진숙이 사용할까 걱정되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통위에 사무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사무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치를 하면 그 설치된 기관이 어떤 일을 한다고 사무를 적어놓잖아요. 네네. 그중에 방송국 이사 선임이 방통위 사무에 들어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제 약간 논란이 되긴 한데, 네. 근데 법에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만약 14일 안에 임명 제청을 안 하거나 임명을 안 하게 되면 네. 14일이 지나면 추천한 그 사람들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주한다. 간주한다. 네,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추천을 받고 14일 만에 간주항을 해버리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사장을 새로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나면 현 사장은 새로운 사장이 들어올 때까지만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정범 사장의 임기가 남아 있지만 네.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방송법이 이렇게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이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아하. 근데 그게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네, 공포된 다음에 3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뭐 12월 안에는 나가겠죠. 제가 볼 때는. 네. 댓글로 파우치 박장범 물러나라 이런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물러날 거예요. 12월 안에 물러날 것 같습니다. 네. KBS도 관심이 많지만 YTN도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교수님 뭐 전화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신임 YTN 사장 이제 선임해야 되잖아요. 아, 전화 저한테는 연락이 안 뭐 왔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없습니까? 없고요. 잘린 뒤에 방송이 잘린 뒤에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요. 그래서 YTN 이제 사장 네. 이제 선임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YTN 사장은 이게 민영 방송사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공적 그 자금이 많이 투자돼 있어서 네, 네. 공영방송이라고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게 민영방송화 되면서 사장 선임에 정부나 아니면 누가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문제니까요. 그 이사도 MBC나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네. YTN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다만 YTN의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편성위원회 구성 그리고 보도국장 임명할 때 요 부분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 요건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있으니까 요건 하게 될 겁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이사회 구성에는 관여를 못 하고요. 못하고. 이제 유진이라는 회사가 대주주니까 유진이라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좋은 사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김백 사장 전 사장이죠. 네. 그 사람 물러났는데 네. 많은 이제 분석은 네. 그 유진이 물러나게 한 거다. 왜냐면 임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본인은 아하. 그리고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의지가 생각에. 있었죠. 예. 예. 근데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아하. 유진이라는 회사가 워낙 이제 김백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친정부적인 보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게 아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아하. 뭐 알 수는 없지만 네네네. 안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뭐 자진 사퇴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좀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그쵸. 동의를 안 받고 해버렸어요. 임명 동의 안 받고. 오. 원래 지금도 노사 규약에는 네. 하게 돼 있어요. 네네. YTN은 실제로 그래서 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노정면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네네네. 그때 안 돼가지고 아 안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투표에서 기억이 떨어진 있죠.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진보 정권에서. 네네. 근데 보수 정권 넘어오면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김백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엄청나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으니까 생겼으니까. YTN도 이제 보도국장 임명 동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기를 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네.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언론 개혁 특위를 가동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데 좀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민희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적인 인사로 알려지고 있고 방송 개혁에도 관심이 많고 이번에 방송법도 추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당장 좀 이따 얘기 나눌 수 있는 언론중재법 관련된 부분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 예전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중재법을 개정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도 개정을 해서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 예를 들면 지난번에 2명이서 모든 걸 했는데 회의 구성 자체를 재적위원 몇 명 이상, 뭐 3명 이상이 출석할 때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언론 관련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 최일 최일. 국방홍보원장. 국방부가 최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일보 기강을 지시한 다음에 엿새 만에 나온 조치예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사람이 국방홍보원장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아하. 아니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이제 국방홍보원장의 국방부 직할 소속이에요. 그리고 자기 상관이 국방부 장관이고요.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의 일부를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한 사람이 국방홍보원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확인을 안 해줬으니까 우리는 보도할 수 없다. 다른 언론들 다 보도했거든요. 일반 언론들도. 아하. 그 자기는 국방홍보원장이 그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유튜버에서요?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고 거짓말로 막 주장을 했냐면 네. 뭐 통화했다 한미 정상 네네네. 통화했다 했더니 네. 그거 확인된 거 아니다. 미국에서 아직 보도가 안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머 세상에. 근데 그걸 받아들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직원들한테 못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통화한 사실을 보도를. 아하.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 당연히 잘라야죠. 이거 직위회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 나간 인사라고 봐야겠네요, 네. 진짜. 네. 특히 최일 국방홍보원장 전적도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과거 기자 시절에 후배 기자까지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네, 이게 폭행을. 아니 경찰의 수사도 의뢰했다는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KBS 기자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근데 후배 기자를 뭐 폭행을 하고 뭘 네. 집기를 던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인 거죠. 윤석열이 물론 뭐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임명을 한 거긴 하지만 왜냐하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했었어요.
특보를 네, 했습니까? 언론 특보인가 공보 특보인가 뭐 이런 걸 했었어요. KBS 출신이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임명해줬다고 좋은 볼 수 있는 인사다? 그런 거 그렇게 아하.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했던 행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방일보의 그 내부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이 보도된 걸 보면 네. 예를 들면 이런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뭐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보내게 한다거나 이건 편집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자유 침해 이런 게 언론 자유 침해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편집권 침해, 국방일보 기자들이나 국방일보 담당자의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고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폭행한 거리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뭐 관계없지만 네. 지금 현재 국방부 국방홍보원에서 국방일보의 언론의 자유나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요했다고 그래요. 직원들한테 이것도 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거죠 결국. 예, 과거 기자 시절에는 후배 기자 뺨 때리고 네. 리모컨을 던지고, 던지고. 이번에는 국방 홍보원장으로서 네. 그 바로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의 핵심 내용인 내란의 네, 종식, 빼버린 거예요, 그걸. 내란 내용을 다 빼버린 한미 동맹만 이렇게 강조한 맞아요. 했잖아요. 이쯤 되면 좀 자진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어야죠. 네. 근데 끝까지 버티고 안 갔었어요. 자기 임기는 뭐 내년까지라든가 뭐 2년인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네. 직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 임기는 그때까지다 이러면서 버텼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이 직위해제를 시킨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찰하고 감사를 했더니 문제가 많았고 그쵸. 그 감찰 내용을 봐도 이 사람 직위해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임기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이 네, 자리는. 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야 방통위원이라 그건 이제 임기가 보장이 돼서 그런 거지만 검찰총장처럼 이건 언제든 직위해제가 가능해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직위해제했는데 자진 사퇴했었어야죠. 근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결국엔 잘리게 된 거죠. 결국. 오늘도 정말 핵심 사안들 네. 쭉 여기에 뇌생남 최진봉 이렇게 참. 응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수 있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신임 사장님으로서 네. 제가요? 후보에 올라가 계신 최진봉 제가요? 교수님 모시고 연락은 없습니다. 네, 연락이 올 거라고 연락 저는 없습니다. 믿습니다. 네, 네네. 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YTN 신임 네. 사장 리스트 후보자에 올라가 계신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